미 상원에서 무더기 반대표로 트럼프 국경 장벽 예산이 무산됐습니다. 대형 인명 참사를 빚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의 추락 사고의 원인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일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위안부 문제를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입학 절차 지연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중심가의 한인 소유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무력화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결과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즉각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는 등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전선이 여권 내 균열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이어서 공화당 내에서 12표가 이탈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전날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끝내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54명, 반대 46명으로 가결된 지 하루 만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여권 내 반란표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 즉각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대형 인명 참사를 빚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의 추락 사고의 원인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일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처리해야 하는 사고 기종의 소프트웨어 조종 자동화 갱신 업무가 셧다운 때문에 지연된 데 따른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총 35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극한 정쟁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망자 유족 측이 대형 국제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잉은 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의 조종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갱신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말 사고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 라이언 항공 보잉 737 맥스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추락해 199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잉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기 소프트웨어 갱신을 조종사들에게 약속했는데 셧다운 때문에 이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열린 기념식에서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위안부 문제를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혼다 전 의원 외에 진선미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등도 참석해 모든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이민자 3세인 혼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도했던 정치인입니다. 혼다 전 의원은 위안부 이슈는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바른 역사를 교육해야 하고 일본의 언론들도 진실을 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선미 장관도 기린비에 헌화한 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과 노력이 세계 평화와 여성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명의 뉴욕 8학년생들이 자신이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를 아직 통보받지 못해 학생은 물론 학부형들이 함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월 초에는 8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시기인데도 올해는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장이라는 걸림돌을 놓으면서 입학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목고에 지나치게 아시안계 학생들의 진출이 많은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흑인과 스페니시계 학생들의 참여를 확장시켜 고루 분배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아시안계 학부형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급기야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5천 가정의 학생들이 과연 특목고 입학 관련 공립학교에 진학해야 하는지 사립학교에 진학해야 할지를 결정 못한 상태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 사립학교에 첫 번째 디파짓을 해놓고 기다리던 중 시간이 흘러 이제 반환되지도 않는 두 번째 디파짓을 보내야 할 실정입니다. 학부형들은 자신이 속한 학군 내 공립학교에 입학을 원치 않는다면 사립학교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뉴욕시 행정에 불만만 갖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중심가 상권이 급격히 살아나면서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리 다운타운은 르모인 애비뉴와 메인스트리트가 만나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 일대의 큰 상용 건물 상당수를 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포트리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들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 부지가 개발돼 상권 전체가 살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한인과 중국인 바이어들이 많아졌다면서 르모인 애비뉴 일대의 큰 상용 건물은 대부분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모인 애비뉴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포트리 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업지구 연합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입니다. 포트리는 이 일대를 특별구역으로 정해 시 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도로와 가로 등 가로수 간판을 관리하는 한편 업소들의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이 일대의 상권이 살고 세련된 업소들이 많아지면서 제2의 맨허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글로벌 기업 존슨앤드존슨의 활석 성분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 여성과 그녀의 남편에게 배상금으로 무려 2,900만 달러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에서 시가총액 기준 8위인 기업으로 제약, 메디컬, 화장품, 소비재 등 사업 분야 글로벌 기업입니다. 미 오클랜드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무려 1만 3천 건의 동일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의 첫 패소로 기록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원고 테리 레빗이 사용한 활석 성분 제품에 결함이 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슨앤존슨은 향후 수많은 소송 제기자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활석 성분 파우더 제품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대학 진학률이 70%로 국가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연방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가 작성한 2018 인종별 교육 현황 및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8에서 24 사이의 한인들이 2년제 포함 대학 진학률은 70%로 10명 중 7명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계가 78%로 가장 높고 일본계, 인도계가 각각 70%로 한국계와 같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비율도 인도계 74%에 이어 한인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 조사협회 앨런장 디렉터는 아시안 중에서는 특히 한인, 중국인 등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인종별 교육 수준을 보면 히스패닉과의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방안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제력 신장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인 학생의 빈곤율은 9%로 아시안 평균인 11%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입시 비리에 연루된 유명 대학들이 앞다퉈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입시 비리에서 이름이 거론된 대학들은 비리 관련자를 해고하는 한편 연루 의혹을 받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기록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C의 경우 이번 입시 비리에 연루된 지원자 6명의 입학을 거부하고 의혹이 제기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입학 과정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텍사스대는 18년간 테니스 코치로 활동한 미셸 센터가 이번 비리에 연루되자 해고했고 스탠퍼드대도 학생 2명을 추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조정 코치 존 밴드모어를 해고했습니다. 조지타운대는 체육 특기생들의 운동 관련 자격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감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학생을 돕는 비영리 단체 컬리지 파서블의 짐 맥코겔은 이번 사태가 열심히 일하고 원칙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약속의 핵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향기나는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FDA는 13일 편의점이나 주유소, 약국 등 소매업소에서 전자담배 판매 시 반드시 고객의 연령을 확인해 18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출입에 연령 제한이 없는 업소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들의 눈에 향기나는 전자담배가 보이지 않도록 전자담배를 매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룸에 진열해 놓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단 규제안에는 맨솔이나 민트 또는 타바코 향기가 나는 전자담배는 제외됐습니다. FDA는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 맨솔이나 민트향 전자담배 구입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제품도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FDA는 또 온라인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에도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미성년자 대상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놀로지를 도입토록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FDA의 향기나는 전자담배 규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한인 학생 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 뉴저지 레오니아 고교에서 허위 위협 루머 때문에 집단 결석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레코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레오니아 고교의 전교생의 18%에 해당하는 100여 명의 학생이 집단 결석을 했습니다. 이는 전날인 11일 한 학부모가 전화로 학교에 테러 위협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학교 당국은 이 전화를 받은 후 레오니아 경찰에게 알렸고 11일 오후 8시 30분경 학부모들에게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바람에 결석률이 18%까지 치솟은 겁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인 IC의 서류 미비자 단속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IC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시온마켓에서 진행된 단속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까지 겨눴습니다. 시온마켓 전 직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IC의 요원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웠다며 정말 무서운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IC 요원 50여 명은 시온마켓을 급습해 26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다른 3명은 집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까지 겨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C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병원에서 83살의 치매 환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컴버랜드 카운티 검찰은 이 사건 용의자로 58살의 토마스 피어슨을 체포했습니다. 피어슨은 지난해 12월 비닐랜드에 있는 인스파라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이 병원에 입원한 83살의 치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어슨의 범행은 성폭행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프로풋볼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로버트 크래포트 구단주가 출입해 유명해진 성매매 제공 스파가 정치권과도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 피터 경찰은 문제의 스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수의 성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은행에 예치된 18만 3천 달러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중국계 미국인이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한 항공사가 여성 탑승객에게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에밀리 오코너는 영국 버밍엄 공항에서 카나리 제도로 향하는 토마스 쿡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전 승무원들은 그에게 다가가 다른 승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복장이니 외투를 걸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절한 복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자회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13일 자정부터 14일까지 하루 종일 불통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까지 전 세계에서 일제히 작동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이번 페이스북 패밀리의 문제점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페이스북의 위기 징후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됐다는 얘기가 무성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초청은 작년 7월 중 영주권 문호 이후 7개월 동안 동결됐다가 지난 2월 영주권 문호부터 약 한 달 진전하는 소폭 개선을 보인 후 이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4순위인 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지난달보다 한 달 한 주 진전해 2006년 8월 1일까지 나아가는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외 가족이민 2A 순위인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과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초청은 일주일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달 27일, 28일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이번 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어요. 전 세계에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언론들도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에 애초에 합의했던 내용으로 이제 북의 영변 원자로를 이제 멈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 북에 대한 이 생션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국내에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또 여러 이제 언론들이 이제 반대하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그러는데 정상회담 이전에 서로 정상들이 모여서 최종적 이제 사인하는 것만 남겨놓고 다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은 합의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국내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자기한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내년도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자기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존 볼턴이 이제 나와서 늘 일본과 한미일 동맹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납치 문제를 항상 거론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일본의 아젠다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두 개가 이제 또 이 원인이 이제 되는 걸로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존 볼턴이라는 이 분이 이제 그러면 이란하고의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걸 갖다가 다 캔슬 시켰는데 네. 그러면 북하고 협상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선 네. 결과로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번 협상엔 국내 문제가 더 컸지 않았나 이렇게 네. 판단을 이 합니다. 볼턴은 굉장히 친일파에 속하는 거잖아요. 뭐 미국의 친일파가 아닌 행정부 요원들은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이번에 미국 정치권 언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일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공화당은 주로 이제 조용한 편이었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네. 트럼프가 하는 협상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 네. 혹시 우리에게 네. 손해 보는 협상이 될 수 있지 네. 않느냐 그런 거였고 또 언론들도 뭐그좀 진보적인 언론이라 하는 언론들도 이제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협상보다는 차라리 합의하지 않는 협상이 네. 나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실제 핵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 네. 그러니까 로스알라모스 핵 연구소의 책임자를 맡고 있고 또 미국 핵무기를 직접 디자인하고 했던 네. 지그프리드 헤크 박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놓쳐서 너무 안타깝다. 네. 왜냐하면 보는군요. 네. 본인이 이제 과거 러시아, 소비에트, 네. 소비에트에서 핵 감축을 할 때 들어가서 핵 무기를 이제 여러 해체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핵무기를 해체하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네.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헤크 박사 경우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네. 안타까워하고 다시 협상이 진행돼서 영변만이라도 멈추는 게 네.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하면 네. 알 것이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정상회담이 언제 다시 열리게 될까요?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지금부터 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고 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뮬러 특검이 목을 조여온다든지 또 이 민주당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계속 비토하는 일들 그리고 국내적으로 약속한 이 멕시코와 국경선에 장벽을 쌓겠다는 네. 이 모든 것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렇지만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계속 되지 만약에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간다. 네. 그러면 반전 카드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선거 이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네. 일정상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북이 이쪽에 존 볼턴이라는 이 강이 나왔기 때문에 네. 북쪽에도 분명히 상대 파트너로 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동창리에서 네. 새로운 인공위성을 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3차 정상회담은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